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찌됐건 저희 누스킨 코리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침이 있는 조직을 만들었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아침이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메이트 조기철이고요. 많은 분들이랑 같이 아침을 이렇게 공유하니까 기운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첫 시간이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최근에 강의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에 갖고 있는 키워드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는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보시면 제가 어떤 거를 많이 같이 추구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뭐 가치라고 하는 말도 있고, 뭐 깨어있는 누스키너, 뭐 자존감, 뭐 열정, 표현하라, 진보, 뭐 이런 존재, 의도적인 노력, 이런 뭐 네모의 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엔 사람이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제일 큰 글자가 뭔가요? 한번 봐보세요. PT에서 제일 큰 글자 찾으셨어요? 예, 저기 수용이란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단어를 왜 좋아하냐면, 다른 마케팅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스킨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당신이 가장 한 단어만 꼽는다면 어느 단어를 꼽을래? 라고 하면 저는 그냥 주저없이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꼽아요. 그래서 이 수용이라는 단어를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너무나 많은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같이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직의 수용력이 있고, 또 내가 수용력이 있다면 어떤 것도 다 받아내면서 흡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죠.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한테 펼쳐질 미래는 상당히 불확실한 미래예요. 우리가 진짜 좀 두렵기까지도 하죠. 4차 산업혁명 해가면서 진짜 어떤 로봇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의 이런 환경을 바꿀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력이 있다면, 수용력이 또 되는 조직이라면 굉장히 많은 상황과 굉장히 많은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최고의 단어로 뽑고, 키워드로 뽑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요 중에서 있는 저 중간 정도에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성장시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가 있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성장할 건가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가장 성장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시작, 즉 자기 객관화서부터 우리의 지성은, 소위 얘기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자기 객관화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우리나라는 주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질문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민족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해요. 오늘 무슨 좋은 질문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매일매일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떤 좋은 질문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 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들,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져볼게요. 원초적인 질문이죠. 누스킨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누스킨 브랜드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구상에서 사람의 피부와 건강에 관해서는 정의로운 회사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회사의 스푼 스토리도 알고 아마 우리의 회사의 창업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됐건 저는 아주 우리 회사가 아주 혁신적이고 아주 뭐 굉장히 빨리 나가는 벤처 같은 벤처 정신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킨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지구상에서 정의로운 회사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거를 30년 넘게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25년째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인 저희 같은 사업자도 그거를 증명하고 있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미래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상당히 어려운 불확실한 미래도 올 거고 이런 많은 상황이 올 텐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또 이 질문을 던져봐요. 저는 이런 답을 좀 생각해 봤어요. 철학이고 그 철학을 실현하는 결국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다. 올바른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지켜나가는 장군이라고 생각하는 리더만 있어도 조직은 죽지 않고 진보하고 진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켜가는 철학, 또 사업자들 간의 그 철학이 잘 배어있는 우리의 어떤 문화, 그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리더들, 그 리더들이 만들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사람. 그래서 저는 벽에다가 항상 걸어놓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이다. 이게 되게 예전에는 어떤 리더가 어떤 사람이 제 사무실에 결국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딱 해놓고 있으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래 결국 사람 데리고 오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처음에 그거를 뛸 뻔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치, 결국엔 사람에 대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를 버리기 싫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냥 계속 달아놓고 지금도 센터가 생길 때마다 그런 글자를 이렇게 선물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다. 철학, 결국은 사람. 이런 조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진보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해봤고요. 당신이 꿈꾸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직을 꿈꾸고 있는가? 저도 꿈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2천만 장자이고 조직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는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을 꿈꾸냐면 저는 이런 조직을 꿈꿔요. 팀에 들어온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조직입니다. 전 이런 조직은 10배 성장, 100배 성장이 아니고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천년이 가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량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한다, 몇 명의 사업자가 만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규로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와서 누스킨 사업에 입문해서 보니까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게 만드는 조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 스폰서의 어떤 역할, 주변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존재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조직이 될까?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은 3,000포인트에 이 사람은 10,000포인트에 이런 가치랑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되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조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직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돈을 계속 벌 거고요. 여러분이 죽었어도 자식의 자식까지도 돈을 계속 벌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꿈 같은 조직. 제가 꿈꾸는 조직은 이런 겁니다. 팀에 들어온 누구나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조직.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주민회 사장님이 저렇게 글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리더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다 선물해 준 내용이에요. 그거 같이 들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참 가치 있는 사진이라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게 샌디 틸러슨의 그 집이에요. 뉴욕에 있는 굉장히 우리가 알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집을 뭐라 그래요? 아, 펜트하우스. 이분의 사는 집이에요. 제가 2천만 개가 되고 초대가 있어서 저기 집에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한 건데 얼마 전에는 하와이에 왔을 때 저랑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거를 왜 올리냐면 우리가 이런 조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컨벤션에 와서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우리가 창업을 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넘는 동안 어려운 게 참 많았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업을 필드에서 하면서는 참 어려운 게 많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있고 매출도 있고 리크루팅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언론에 대한 공격도 있고 되게 위험 요소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저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저 사람은 어떤 어려운 게 가장 어려웠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 듣고 있는데 저분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30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실현하는 것이었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웠구나. 맞아, 우리 회사가 저런 회사지.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그걸 지켜가는 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나 저를 다시 한번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런 회사를 하고 있어. 응? 네가 임마 좀 성공했다고 까불고 그랬지. 너 이런 회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번쩍 차려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다시 리크루팅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또 이렇게 새로운 피를 수혈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여튼 이 샌디는 저한테 아주 새롭게 2천만 장자 된 이후에 가장 크게 저한테 감동을 주고 제가 이 사업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만든 그런 창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포스포굿이 있죠. 나에게 포스포굿은 무엇인가? 또 우리 사업자 하나하나에게 현재 우리 누스킨 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또는 누스킨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포스포굿은 FFG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에게 포스포굿은 빛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빛이다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빚졌다 그러잖아요. 왜? 빛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동네에 좋은 몫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서 가격을 좀 많이 잘 받게 됐어. 그럼 거기에는 내가 좋은 몫에 부동산을 산 것도 있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데에는 사실은 나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한 금액의 그 차익이라지, 양도 차익. 그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거든요. 요새 막 뭐 세금만이 그런다 뭐라 하는데 그건 내가 잘해서 돈 번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철도 깔렸고 옆에 다른 건물도 지어졌고 여러 주변에 큰 뭣도 공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내가 시장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가치가 오르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부동산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는 소득, 우리가 버는 커미션 내가 잘나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내가 잘나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는 거에 일정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많은 매출을 하고 레그를 많이 형성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공동체에 빚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포굿은
저한테는 당연히 갚아야 될 빚이다. 우리 사업자라면 누구나 다 공동체에다가 일정 부분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포스포굿은 빚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해봤어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인 객관화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면 나머지 다른 거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는 또 어떤 비전을 우리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스스로에게도 하죠. 그리고 또 리더들에게도 던지고요. 전 2021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면 명확해요. 우리는 지금 브랜드 넘버원이에요. 두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넘버원 되겠다. 공통적인 얼라이먼트가 딱 돼 있어요. 회사 작년 12월에 2021년도에는 이런 목표를 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뭐냐? 브랜드 넘버원, 두 가지 브랜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두 가지 브랜드가 뭐였죠? 하나는 뭐예요? 얘기해봐요. 뷰티 디바이스. 그래서 내가 잠깐 잊어버려가지고 얘기해보라는 거야. 뷰티 디바이스. 응? 또 하나는 다이어트. 네. 이미 뷰티 디바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넘버원이에요. 그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계량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뷰티 디바이스는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아는 왜 부스트니, 갈바징이니, 루미스판 이런 거 있죠. 이런 뷰티 쪽의 개인용 디바이스로는 우리 회사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적으로. 나머지 하나가 뭐냐? 다이어트예요. 우리나라에만도 다이어트가 수백 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알만한 브랜드가 수백 가지예요. 그 수백 가지의 브랜드 중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 네트워크 회사나 뭐 방판 회사나 이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종근당이니 태평양이니 모든 회사 토탈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이어트 브랜드의 매출액 가지고는 우리 회사가 넘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표가 너무너무나 요원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1, 2, 3위 다이어트 시장 중에서 1, 2, 3위가 아주 근접해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회사들은 그 회사 전체의 제품이 다이어트 제품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TR90, TR9 몇 개 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랑 같이 싸워서 지금 우리가 브랜드 넘버원이 되겠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올해 같이 해야 돼요. 브랜드 넘버원. 명확합니다. 이 브랜드 넘버원이 되기 위한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조직도 조직에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TR90 챌린지 하잖아요. 4번에 걸친 챌린지는 우리가 1인 1팀 만들기 지금 운동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1인 1팀 만들기. 한 사람이 한 팀 이상 만들어서 챌린지를 도전하자. 이것만 해도 물론 2팀 만들고 3팀 만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1인 1팀만 해도 우리가 브랜드 넘버원 되는 데는 브랜드 넘버원이 아니고 압도적인 넘버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 브랜드 넘버원이 되기 위한 2021년도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다른 나라의 팬데믹 상황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냐면 2020년이면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다른 나라들도 어려웠거든요. 시장이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메리카 퍼시픽이라고 그러죠. 이 데이터 전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카 퍼시픽, 즉 북미, 남미 다 합쳐서 그 퍼시픽이라고 하거든요. 그 퍼시픽에서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월등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근데 보세요. 여기 보이면 2019년도 3분기 데이터를 한번 잘 봐보세요. CLG 리더스. 아메리카 퍼시픽이 7,760명이고 사우스 코리아가 7,360명. 비슷하죠? 근데 그 다음 해인 2020년도 3쿼터 한번 봐보세요.
세일즈 리더만 14,400명이 됐고요. 미주 지역, 아메리카 퍼시픽은. 사우스 코리아는 7,973명이에요. 물론 늘었죠. 우리나라도 늘었어요. 늘긴 늘었지만 미국, 우리가 얘는 캐나다, 미국, 남미 이렇게 콜롬비아니 뭐니 다 합쳐가지고 한 그 숫자에 비해서 어때요? 완전히 차이 나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아니 네트워크 하면 그래도 누스킨 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이 죽었다며요. 인구도 더 많이 죽었어요. 40만 이상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은 2배 이상의 성장을 했고 우리는 성장을 했지. 우리는 떨어지지 않은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도 참 잘했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했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가? 역시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데이터 한번 봐보세요. 유럽 데이터도요. 4천여 명의 사업자가 6천여 명이 됐어요. 50% 올랐어요. 그것도 1년 만에 딱. 소비자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14만 7천 명에서 23만 5천 명.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팬데믹 상황이라 그래도 이 데이터를 보고 질문할 게 많아요. 우리한테 질문할 게 많아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을 했지만 좀 더 도전해야겠다. 즉 지금 같은 우리가 했던 잘해왔던 것도 잘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네트를 확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간단히 보면 어떻게 팬데믹 상황에서 저렇게 늘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그 쿠팡에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뭐야 이름이 뭐지? 쿠팡 파트너스 맞아. 쿠팡 파트너스.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직장인들이. 그거 꽤 수입이 짭짤하다면서 블로그 같은 거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가 가진 여유 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한 게 바로 아메리카 시장이랑 유럽 시장이었어요. 1년 만에 더블되고. 더블은요 되게 쉽지 않아요. 1년 만에 더블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한 그룹이 막 팔아제끼기 해가지고 막 사업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저기 커스터머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커스터머 숫자 잘 봐보세요. 2019년 3쿼터에 22만 9천 명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애용자 소비자가 있거든요. 매월 애용자 소비자.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매월 구매 평균 회원. 근데 2020년 1년 만에 3쿼터에 43만 8천 명의 구매 회원이 있었던 거예요. 2배가 늘었어요. 즉 소비자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늘어서 사업자가 사업적으로 막 펼친 게 아니고 소비자가 늘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고 느껴야 돼요. 저렇게 아메리카 퍼시픽과 유럽에서는 저런 식의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인력들,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사람들,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시간에 대한 것들 또는 좀 더 부가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다양한 부가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잘 도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배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잘 될 때 매출액이 2배 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늘지 않아요. 저렇게 네트워크 사업이. 근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예전에 잘 될 때도 7년이었다 더블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저게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비자가 늘고, 소비자도 뭉텅뭉텅의 소비자보다도 소비자 숫자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 3월 달부터 저 나라에서 했던 컴펜세이션 플랜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쉐어링 블럭 4블럭이면 사업자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 신규 진입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장애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높은 그 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저희 데이터는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걸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메리카 퍼시픽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만 103%, 세일즈 리더 숫자로만 보면 108%, 2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다. 매출액도, 세일즈 리더 사업자 숫자도, 소비자 숫자도 세 가지가 다 늘었어요. 그것도 배 이상으로 1년 만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도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더 우리가 2021년도에 팬데믹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한 미래에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오늘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저는 마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제가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나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루틴화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삶에서 또는 여러분의 사업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줄여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증가시키고 더 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네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저의 루틴이에요. 저는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루틴을 하거든요. 제거해야 할 건 뭐지? 만약에 시스템이다. 그럼 시스템 중에서 제거해야 될 건 뭐지? 줄여야 할 건 뭐지? 증가시켜야 될 건 뭐지? 새롭게 해야 될 시스템은 뭐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맞춰봐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들을 스스로 혼자 많이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이런 루틴화된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 좋은 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마다 환경과 조직의 크기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아침이 깨어 있으면서도 이 전체 삶이 깨어 있는 조직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을 보는 시간보다는 창밖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저는 책을 보는 시간보다 솔직히 말해서 창밖에서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제 방에 창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커서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책 속에서도 많은 걸 얻지만 이런 루틴화된 질문을 통해서도 매번 뭔가 있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신제품을 론칭할 때 하는 질문들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뭐 당장 다음 달에도 이번 달에도 저게 나오죠? 뭐죠? 그 제목이 뭐지? 뉴트리센셜즈. 뉴트리센셜즈 신제품이 나오고 우리는 계속 신제품이 나와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루틴화된 질문이에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은 명확한 고객은 누구인가?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STP라 그러죠. 쇼더 플랜이 아니고 세그먼트, 타겟, 포지셔닝 해가지고 그런 경영학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세그먼트에서 명확한 고객은 누군가 이렇게 저는 이런 루틴화된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장에 다른 이런 아이템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론칭되는 이 제품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고객과 사업자는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알릴 계획인가? 계획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가 루틴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뭔가가 새롭게 런칭될 때 이런 질문의 루틴이 있거든요. 명확한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아이템이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제품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나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 차별성이 별로 없다면 전달하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르다. 그렇죠? 네. 고객과 사업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득이 있다. 어떤 이득이 있는가? 어떻게 시장에 알릴 것인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21년 목표를 구상할 때 갖는 질문이죠. 보통 2021년이 되건 뭔가 새로운 목표를 잡을 때 항상 저도 이 루틴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나요? 투자를 했나요? 안 했나요? 일단 했나요? 그러면 그 긴 나의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시간을 얼마나 목표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했나요? 일단 그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긴 시간을 생각하고 계획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솔루션을 내고 제안을 하고 합니다. 그때 갖는 질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조직의 리더인 분들은 그 조직에 또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일단 이런 루틴을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목표의 성취는 우리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세 번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예상 장애물이 있다면 무슨 장애물이 있는가? 네 번째, 그 장애물에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영향력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한 구체적 실천 단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성취했을 때, 그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어떤 상황이 그려지나? 이 6가지의 루틴화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서 제가 오늘 드린 거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답을 주려고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이 성장하고 여러분 개인이 성장합니다. 근데 질문을 제가 루틴화된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것들을 또 아이디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던져봤을 때 성장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해 주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에 질문을 던져줬을 때 조직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6가지를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넘버원 브랜드 넘버원을 할 것이냐 있겠죠.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직에 다 아니면 개인 팀에 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그게 그렇잖아요. 내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최고지. 남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용기 내세요. 까짓거 누가 다른 데가 잘해. 그럼 그걸로 끝. 부럽다. 좋겠다. 그럼 끝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나답게 하세요. 자기답게. 우리답게 그냥. 그렇죠? 누스키너답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나를 참 괜찮게 보는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에 대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정답이 있지 않아요. 다 각자마다의 해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전에 2013년도인가요? 제가 2000만명자가 되고 다이아몬드 이상들을 한테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해가지고 크루즈를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꿈이 생겼어요. 30년 우리 누스킨 코리아가 30년째 되는 해 EBA
1000명이랑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배로 불러가지고 몇 박 며칠 배 타면서 제가 밥 한 끼 낼게요. 그래서 EBA 이상들 같이 그 한 배에 타고 놀고 얘기하고 그런 꿈을 꿔봐요. 예. 저도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또 그런 질문 6가지를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도 사람이고,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질문하는 당사자도 사람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깨어있는 뉴스키너들이 우리의 뉴스킨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아침을 만드는 뉴스키너 여러분, 우리 조직의 파이오니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조직이 앞으로 멋지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 정말 멋진 조직이 돼요. 저도 먼저 한 선배 사업자라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매년 여행지에서 같이 만나서 여행지에서 노는 친구, 그런 친구가 돼요. 그렇죠? 매년 여행지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을 테니까 한 분 한 분 같이 오세요. 그래서 맨날 같이 1년에 한 2번은 같이 놀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구처럼 놀고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브랜드 넘버원 화이팅! 뉴스킨 코리아 화이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